마약류 매매나 투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 한편에 언젠가는 마약 사범으로 적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마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면 무통장 송금이나 코인으로든 돈을 보낸 이력이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며 함께 마약을 한 지인 또는 공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약 사건에서는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언젠가 딜러가 먼저 잡힌다거나 판매자가 사용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이나 은행 계좌를 경찰에서 확보한다거나 마약 문제로 나와 엮여있는 지인이 먼저 검거되어 내 이름까지 불어버리는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가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상들은 매수자들에게 자기들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좌표 드롭 방식으로 수령해 가면 절대 경찰에 걸릴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는 딜러들이 의뢰껏 하는 홍보 멘트일 뿐 마약 투약 구매를 했다면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 혹은 우연한 기회에 경찰에 적발되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불안한 심정에서 마약 자수나 자진 신고를 고려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요인은 바로 마약 공소시효일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범행 시점부터 기산하여 그 범행에 관해 공소 제기를 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죄값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시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약 공소시효 기간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마약류에 대한 형량에 비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대마 흡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5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마약 밀수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최대 25년 수준의 마약 공소시효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약 사범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애초에 공소시효 기간 도과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세월이 경과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투약이나 소지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마약 자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론적인 언급이겠으나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거나 소지 중이라거나 국제소포 밀수나 세관 밀반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마약 자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마약 자진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 범위나 강도에 있어 어느 정도 배려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고 죄질이 다소 무거운 사안이라고 해도 마약 자수를 했다면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후 투약했으나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마약 매수나 투약을 했어도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례에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수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라도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 조사 출석을 요구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딜러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해도 판매상이 사용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이나 대포통장 계좌는 언젠가 특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들은 모두 마약 구매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같이 마약을 투약했던 지인이 경찰에 걸리면 조사를 받다가 내 이름이 나올 수 있고 관련자 중 누구라도 먼저 검거되면 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대화를 나누었던 공범들 전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마약 사건에서는 시점의 문제이지 언젠가라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형사 입건될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오기 전에 마약 자수나 자진 신고를 한다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언급드린 대로 수사기관에서 나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기 전 자진 신고를 한다면 형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소유예나 벌금, 최대 집행유예까지는 받고 구속만은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조만간 경찰에 검거될 것이 예상된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특별한 동기 없이 마약 자수를 선뜻 실행하는 분들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아무래도 걸리지 않고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관련 있는 공범이 경찰에 검거되었기에 조만간 나에게 경찰 조사 출석 통보가 올 것이 예측되는 상황 정도는 되어야 마약 자진 신고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구매 투약 사실로 인해 마약 자수를 망설이고 있다거나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마약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자수를 결심한 경우여도 자수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조언을 받고 자수 절차 위임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자수를 한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감형만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물론이고 향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자수를 했다 해서 항상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으로 사건 종결이 되는 것도 아니며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에 정식 재판에 넘길 때도 드물지 않으니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 혼자 자수를 진행하고 싶어도 어디 경찰서에다가 자수
자수를 해야 하는지, 그냥 경찰서에 무작정 찾아가면 되는지, 어떤 서류를 작성해 내야 하는지 절차가 혼동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진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언을 받아 자수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약 투약 초범 재범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마약 밀수나 대량 소지에 연루된 경우가 아닌 한 단순 투약이나 구매로 적발된 초범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외는 있겠으나 보통 벌금이나 집행유예까지는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 초범이라 해도 운반책이나 소분 밀수책으로 관여한 때에는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마약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어떤 마약류로 어떤 경위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선처를 받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이지 자칫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보면 조사날 어떻게 진술하고 수사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공범들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코인이나 계좌 송금 이력이 남아있을 때 경위를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 혐의를 소명할지,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나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혼자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마약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사 조언을 받고 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자수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